청첩장에 적힌 이름을 본 순간 지은호가 마음속에서 제일 먼저 떠올린 말은 축하해요가 아니라 왜 하필 지금이냐였는데요. 그 이름은 박성재와 고원이었고 날짜는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회사 곳곳에서는 벌써부터 두 집안이 손잡는다는 말이 돌고 있었고요. 박진석이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와 고원희 집안의 재단, 그리고 계열 유통망이 맞물린다는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박성재가 직접 그런 선택을 했을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지은호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구겨지지 않게 펴느라 한참을 붙잡고 있었더라고요. 이상하게도 축하라는 단어가 혀끝까지 나왔다가 자꾸만 돌아가더라고요. 그날 저녁 카페 창고에 불이 켜져 있었고 이지혁이 작업대에 기대어 서류를 읽고 있었는데요. 이지혁은 투자 발표 이후 29가구 납품 계약을 차근차근 이행 중이었고 스타트업 지원 사업 선정 이후 후속 미팅까지 착실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들어서자마자 지혁씨라고만 부르는데도 목소리가 예전보다 조금 낮게 떨리는 걸 이지혁이 바로 눈치채더라고요. 무슨 일 있죠? 라고 묻자 지은호는 말없이 청첩장을 내밀었는데요. 종이 위 두 이름을 본 이지혁이 잠시 시선을 떨어뜨리더니 조용히 물컵을 건넸습니다. 물을 먼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마음 얘기해요. 지은호는 물을 반쯤 마시고 사실부터 정리했는데요. 회사 차원의 결정 같더라고요. 박진석 대표님 뜻이 강하게 들어간 그런 결혼이래요. 성재 씨가 할 말은 많아 보였는데 결국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아프다 라는 말은 끝내 꺼내지 않았는데요. 대신 괜찮다는 말이 너무 어색하게 혀끝에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지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러다 아주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건 진심이 남아있을 때더라고요. 지금은 네가 내 진심을 지키면 좋겠는데요. 그 말에 지은호가 도리어 대꾸했죠. 그럼 이지혁 씨 진심은요? 그러자 이지혁이 잠깐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옆에 서고 싶어요. 네가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질 때까지. 말이 너무 솔직해서 지은호가 눈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런데도 어쩐지 마음이 아주 조금 덜 아프더라고요. 한편 집에서는 또 다른 고비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자격증 공부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계속했는데요. 수업 중 졸음을 참지 못해 스스로를 자책했던 날 우연히 길에서 지혁을 마주쳤죠. 두 부자가 뜻밖의 재회를 했는데요. 이상철은 처음에는 일은 제대로 하는 거냐라고 툭 던졌고 이지혁은 아버지 저 지금 제대로 하는 중이에요 라며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 공기가 서먹하게 얼어붙었다가 편의점 앞 벤치에서 따끈한 캔커피를 손에 올려놓자 조금씩 풀렸는데요. 나도 내 나이였을 때는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하는 걸 먼저 택했거든. 그래서 요즘 네가 더 걱정이 됐나 보더라. 이상철이 이렇게 말하자 이지혁은 미간을 풀고 알아요. 아버지가 걱정하는 방식 이제 좀 알겠는데요 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길게 이어지진 않았지만 돌아서는 걸음이 서로를 조금 덜 멀게 만들었더라고요. 고성희의 그림자는 여전히 길었습니다. 고성희는 딸 박영라 전시 VIP 리스트를 직접 챙기면서도 막상 박영라에게는 냉담하게 대했는데요. 성희의 차가움은 늘 지키기 위한 태도라는 말을 달고 있었지만 박영라에게는 상처로 남곤 했습니다. 이때 박영라 곁을 묵묵히 지킨 사람은 이지환이었는데요. 이지환은 보디가드 겸 운전기사 일을 성실히 해내면서 미묘하게 경계를 허무는 한마디를 건넸죠. 그림 오늘은 쉬어도 괜찮아요. 쉬면 더 잘 그려지던데요. 박영라는 웃더니 누가 보면 선생님 같아요 라고 했는데요. 그 웃음 속에는 안도가 조금 기대로 조금 더 섞여 있었습니다. 청첩장 소식이 퍼졌던 주 카페 창고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디자인 어워드에서 이지혁의 모듈 선반이 신인 부문을 받았다는 소식이 한몫을 했고 아파트 29가구 설치 사진이 SNS에서 확산되며 문의가 쏟아졌죠. 정현수는 바코드 시스템을 급히 도입했고 이수빈은 협업 영상에 자막과 챕터를 달아 다시 올렸는데요. 오빠 손 디테일 잡히면 실내 올라가요 라며 각도를 조절해줬습니다. 반면 지강호는 납품 일정표를 벽에 붙이고 이건 제가 책임질게요 라고 말했는데요. 예전 같으면 말을 먼저 꺼냈을 텐데 요즘은 맡은 일을 조용히 끝까지 밀어붙이는 쪽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정순이는 밤마다 김밥을 싸들고 오며 오늘도 고생했네라고 짧게 인사를 남겼고요. 그 짧은 한마디에 모두가 집 같은 온기를 얻고 가곤 했습니다. 첫 번째 큰 파도는 박성재의 결혼 발표 기자간담회였는데요. 박성재는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단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고원희는 차분하고 품격 있는 인상이었고 양가 모두 두 청년의 앞날을 축복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박성재는 회사와 가정 두 축을 균형 있게 이끌겠다고 말했는데요. 그 문장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서 오히려 지은호의 가슴이 서늘해졌죠. 행사 후 조용한 통로에서 박성재와 지은호가 잠깐 마주쳤습니다. 박성재가 먼저 말했는데요. 네가 이 자리에 없어도 난 네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 하지만 이번엔 내가 지는 게 맞는 것 같더라. 말끝에 담긴 체념이 아니라 결심이 지은호를 멈춰 세웠습니다. 성재 씨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작게 떨렸는데요. 박성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면서도 솔직하게 말했죠. 그래도 부탁 하나만 할게. 내 마음 네가 지켜줘. 그 말이 끝이 아니라 시작처럼 들렸다는 게 문제였는데요. 지은호는 한참을 서서 그 말을 마음속에 눌러 담더라고요. 두 번째 파도는 이 지역의 사업에 불어 닥친 공급망 위기였습니다. 경쟁업체가 원자재를 선점하고 주요 하청 라인이 갑자기 계약을 보류했는데요. 뒤를 캐보니 고원희 집안이 지분을 가진 유통사와 얽힌 업체들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압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웠지만 압박이 아닌 척하는 압박이라는 건 모두가 알 수 있었는데요. 박진석은 침묵을 지켰고 박성재는 난처한 얼굴로 내가 손대면 더 복잡해진다고 솔직히 말했죠. 이때 지은호가 나섰습니다. 우리가 먼저 표준화부터 하자라고요. 설계 도면과 공정 매뉴얼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단계별로 정리하고 지역 소공방 네트워크와 직접 계약을 늘리는 전략을 밀어붙였는데요. 공정 투명성 안전 기준 카드가 생각보다 강력했더라고요. 오히려 대기업 유통에서 품질이 안정적이면 파일럿로 건을 열어보겠다는 역제안까지 받았고요. 이 지역은 그동안 따로 준비해둔 데이터들을 펼치며 차분하게 협상했는데요. 우리는 작지만 기준만큼은 큽니다 라는 한 문장이 사람들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그 즈음 이상철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 수업에 갔다가 실기연습장에서 배선을 묶다가 손가락을 대었는데요. 그날따라 집에 돌아오니 김다정이 반창고를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당신 고집 피우는 건 알겠는데요. 너무 무리하지는 말아요. 그러면서도 반창고를 붙여주는 손길은 더없이 단단했습니다. 옆에서 조옥래와 김장수가 우리 사위 장하다, 우리 며느리 손이 더 장하다라고 투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고 집안 공기가 밝아졌는데요. 그 밝음이 희한하게도 이 지역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집이 서면 사람이 버틴다는 말을 이 지역이 새삼 실감했거든요. 세 번째 파도는 아주 조용히 왔다가 크게 부서졌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박성재의 독립 태스크포스 내부 문건이 또다시 외부로 새나갔고 이에 대해 박진석 계열사와 고원희 집안 쪽 일부에서 신뢰 문제가 있다는 빌미를 잡으려 했는데요. 이번에는 고성희가 움직였습니다. 어른들이 어른답게 처리합시다라고 말하면서요. 재단 네트워크와 언론 라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했고 유출의 실체가 경쟁 임원의 사익과 연관된 것임을 조용히 확인시켰는데요. 박성재는 공식 석상에서 소모전 대신 투명성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절차를 개선하고 권한을 분산하겠습니다. 이 대답이 오래 남았고 여론은 금세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박성재는 창고 앞에서 이지혁과 마주섰는데요. 너한테 부탁 하나만 할게. 은호를 흔들리게 하지 말아줘. 이지혁은 길게 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흔들리게 하진 않아요. 대신 같이 흔들릴 순 있을 거예요. 결혼식이 가까워지자 도시 전체가 약속된 시간으로 모이는 것처럼 분주해졌는데요. 지은호는 일에 몰입하면서도 마음 한가운데에 작은 빈칸이 생긴 걸 느꼈습니다. 그 빈칸을 아무 문장으로도 채울 수 없었고 누구의 이름으로도 덮을 수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밤 지은호가 과로로 또 쓰러졌고 이번에도 가장 먼저 발견한 건 박성재였습니다. 박성재는 말없이 없고 카페로 달려왔고 문을 열어준 사람은 이지혁이었는데요. 두 남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작부터 알고 있던 사실 한 가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한다는 사실만 조용히 공기 속에 섞여 있었고요. 이지혁은 자신의 간이 침대를 양보하고 박성재는 젖은 수건을 받아 지은호의 이마에 올려놓았습니다. 고맙다 별말을 단 4글자씩 오갔는데요. 그 4글자의 오래된 우정과 지금의 거리가 함께 묻어 있더라고요. 다음날 지은호가 깨어나자마자 지강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나 엄마 통장 얘기 그때 너무 심했네. 근데 나도 불안했거든. 지강호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오는 건 드물었는데요. 지은호는 한숨 길게 쉬고 나서 그래, 우리 그만 과거에 발목 잡히자. 오늘 저녁에 국밥 어때요? 라고 했고요. 저녁 자리에서 정순이가 우리 강호가 요즘 창고에서 진짜 열심히 하더라라고 말하자 지강호는 괜히 물만 몇 번이나 마셨습니다.
어색한 웃음이 돌다가 어느 순간 모두가 웃고 있었고요. 그 웃음은 집을 붙드는 모처럼 단단했는데요. 결혼식 전주 마지막 변수가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대기업 유통사와의 파일럿 계약 조항 중 일부가 공방 자율성을 크게 제한할 수 있다는 문구가 뒤늦게 발견된 거예요. 당일 납품 가능 품목의 디자인 수정 권한 같은 항목이었는데요. 서류엔 작은 글씨로 작게 적혀 있었죠. 이건 장기적으로 브랜드 정체성을 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지은호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지혁도 즉시 동의했고요. 그런데 이 조항을 누가 넣었는지 추적하다 보니 박성재 쪽에서 초안에는 없던 문장이 추가된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모두가 놀랐고 지은호는 순간 실망이 목까지 차올랐는데요. 성재 씨가 이런 식으로? 그때 박성재가 자료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이거 내 팀에서 넣은 거 아니야. 내가 결제한 버전에는 없었어. 덕해보니 경쟁 임원 라인에서 최종 파일을 교체한 뒤 결제 도장을 스캔해 붙인 정황이 드러났죠. 박성재는 그 자리에서 결혼식 준비 일정을 미루고 이사회에 정식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 앞에 나가 단호히 말했는데요. 누구의 결혼도 누구의 사업도 누구의 이름도 도구가 아닙니다. 이 한 문장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조항은 전면 삭제됐고 파일럿은 더 공정한 조건으로 재개되었고요. 결혼식 당일 아침 지은호는 평소처럼 카페에 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현수가 커피를 내어주며 조심스레 묻더라고요. 마음은 좀 어때? 지은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상하게요. 어제보다 덜 흔들려요. 그 말이 스스로도 놀라웠는데요. 정현수는 장난스레 눈썹을 올리며 그럼 오늘 밤에 할 말 하나 더 생기겠다라고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이지혁이 창고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옷차림이 낯설게 단정했는데요. 오늘 그 결혼식장 근처는 가지 않으려고요. 대신 여기 있으려고요. 지은호가 장난스레 물었죠. 왜요? 축하해주러 가도 되는데요.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어디에 서 있든 나는 네가 바라보는 방향에 서고 싶은데요. 오늘은 네가 여기를 바라보는 것 같아서. 말이 너무 고요해서 마음이 먼저 대답하더라고요. 저녁 무렵 식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성재가 신부 대기실 앞에서 전화를 걸어왔는데요. 은호야, 잘 지내. 말이 그렇게 시작됐지만 목소리는 묘하게 맑았습니다. 나 오늘 내 몫을 제대로 하려고. 그리고 내일은 내 길로 더 제대로 갈 거야. 지은호는 숨을 고르고 성재씨 응원해요 라고 했습니다. 고마워. 마지막으로 내가 행복해지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전화를 끊는 순간 지은호는 알겠더라고요. 자신이 오래 붙들고 있던 미안함과 고마움이 같은 자리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요. 미안함은 내려놓을수록 서로를 가볍게 하고 고마움은 붙들수록 서로를 단단하게 하더라고요. 그날 밤 카페가 문을 닫고 창고 불이 하나둘 꺼질 때 지은호는 작은 상자를 들고 이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거 내가 만든 첫 선반에서 떨어진 나무 조각인데요. 처음엔 버리려다가 괜히 아깝더라고요. 이지혁이 조각을 손에 올려놓고 웃었습니다. 처음엔 덜 예쁘지만 오래 보면 정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우리도 그런 사이로 가보죠. 덜 예뻤던 시간도 같이 들여다보는 사이. 그 말은 고백이었고 약속이었는데요. 이지혁은 대답 대신 아주 조심스럽게 지은호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같이 가요. 느리더라도 우리 속도로. 그 손길이 지나치게 뜨겁지도 어색하게 차갑지도 않아서 지은호는 웃음이 났습니다. 알겠는데요. 결혼식은 큰 문제 없이 끝났습니다. 박성재는 모든 절차를 묵묵히 마무리했고 기자들의 질문에는 짧고 분명하게 답했죠. 예. 아니요. 그렇습니다. 밤이 깊자 박성재는 홀로 회사 건물 옥상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지만 그 바람 속에서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다고 하더라고요. 휴대전화 화면 속에는 읽지 않은 메시지 하나가 오래 빛났는데요. 보낼까 말까 망설이던 문장 고마웠다를 결국 지우고 새 문장을 쳤습니다. 두 사람 응원한다. 보내기를 누르자 뭔가가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오는 기분이 들었고요. 멀리서 불빛이 하나둘 꺼지는데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더라고요. 며칠 후 공방 앞에는 새로운 간판이 세워졌습니다. 수평과 비례, 사람을 쉬게 하는 선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고 작은 글씨로 기준은 사람이 따라붙었죠. 정현수는 웃으면서 문장이 참 지역 시담내라고 했고 지은호는 아니요, 우리답조라고 정정했는데요. 이수빈은 그 장면을 캐치하듯 사진으로 남겼고 박영라와 이지화는 맞은편 벤치에서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정순이는 오늘은 왕만두야라고 종이봉투를 건넸고
지강호는 오늘 납품은 제가 마감까지 책임질게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철은 실기시험 일정을 받아들고 이제는 나도 내 몫을 해보려고요 라고 했고, 김다정은 우리 모두 각자 자리에서 잘해봅시다 라며 웃었습니다. 조옥래와 김장수는 오늘은 내가 이겼네 아냐 내가 이겼지라며 또 티격태격을 시작했죠. 그날 저녁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사귀는 거 이제 공식으로 해요. 지은호는 살짝 웃으며 공식이라니 어려운 말인데요 라고 받아쳤고요. 이지혁이 귀엽게 항변했죠. 아, 네가 내 여자친구라는 뜻인데요. 지은호는 눈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합시다. 두 사람의 대답은 과장되지 않았지만 그 짧은 문장들이 둘 사이의 빈칸을 채워주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식은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조용히 전해졌습니다. 모두가 축하했고 박성재에게도 메시지가 갔죠. 박성재는 읽은 표시가 뜨자마자 답장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 진심으로 축하. 그리고 더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는데요. 그 침묵이 오히려 그의 마음을 더 또렷하게 들려주더라고요. 끝내려던 밤 작은 반전이 하나 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조용히 찾아와 문을 두드렸고 지은호와 마주 앉아 짧게 말했죠. 나는 내 인생에 영향력을 놓으려 해요. 대신 내가 도움을 원하면 그때만 부를게요. 지은호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와 딸 말고 두 사람으로 다시 알아가 보죠. 고성이는 살짝 웃고 돌아섰는데요. 그 웃음이 처음으로 사람 냄새처럼 느껴졌다고 지은호는 나중에 말했더라고요. 이후로도 일은 밀려왔고 고비는 틈틈이 찾아왔고 사람들은 각자의 속도로 서 있었는데요. 중요한 건 매번 선택의 자리에 설 때마다 지은호와 이지혁이 서로의 기준을 먼저 떠올리게 됐다는 사실이었어요. 박성재는 결혼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어른스럽게 통과하고 회사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내는 결정을 하나씩 늘려갔고요. 셋의 관계는 더 이상 누가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서로를 어떻게 존중하느냐로 변해갔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게 더 뜨거운 결말로 향하는 길 같았는데요. 어느 밤 지은호가 노트 맨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어두었더라고요. 사랑은 수평을 맞추는 기술이고 가족은 비례를 찾아가는 연습인데요. 우리는 지금 같은 선 위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줄에 작게 두 이름을 나란히 썼습니다. 이지혁 그리고 고마움의 자리로 옮겨 앉은 박성재. 이름 둘 사이에 더는 선을 긋지 않았고요. 지우개 가루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페이지를 덮으며 지은호는 알았는데요. 다음 장에서 어떤 고비가 오더라도 이 마음들은 이제 쉽게 무너지지 않겠구나 하고요. 그래서 다음 방송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누가 먼저 웃을지, 누가 먼저 손을 내밀지, 누가 먼저 괜찮다가 아니라 좋다라고 말할지 이제 정말 기대가 되더라고요.